텐션 올리고. Hi guys, 안녕하세요, 레인입니다. 오늘은 남의 집에 좀 놀러 왔습니다. 동계 캠핑 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 생각은 난방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벌써 와 너무 따뜻해. 이 집 너무 좋다. 네. 저는 사실 캠핑을 오래 해왔지만 제 난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파세코 등유 난로밖에 없어서 난로 부자 지인 찬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놀러 왔는데 빨리 촬영을 해야 되겠어요. 여기 그냥 오니까 그냥 늘어져 있고 싶은데, 그래서 제 지인 아육TV의 원희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등장 또. 안녕하세요. 잠깐만, 마이크 차고 얘기하셔야죠. 네네. 플레이트 한번 쳐주시고. 하나, 둘, 셋.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서 오세요. 소개 간단히 해주시죠, 본인 소개. 안녕하세요. 캠핑하면서 아기들도 키우고 있는 아웃도어 육아 엄마 아육TV 원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계 캠핑 하시면 사실 난방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나한테 맞는 난방이 무엇인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 오늘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캠핑을 할 때 사용하는 난방의 종류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등유난로, 화목난로, 전기난로, 가스난로, 이렇게 맞죠? 뭐 빼먹는 거 없죠. 네. 근데 이제 전기난로와 가스난로는 그 LPG 가스통을 그 LPG 가스통 큰 거. 그래서 저는, 그리고 이제 원희님은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 가스난로는 없죠. 선호하지 않고, 전기난로는 그 와트 수가 캠핑장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난로가 등유난로, 페니터, 그리고 화목난로라서 그쵸. 동계 캠핑 난방 3대 천왕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빰빠밤. 빠밤! 아무튼 이렇게 난방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사실 저도 전문가는 아니고 그냥 전문가지 뭐 이 정도면. 그냥 단지 난방을 많이 갖고 있다는 이유로 여기에 왔는데, 제 생각에는 이 얘네들이 뭐가 제일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각각의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맞아. 적절한 난방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다니시니까 혼자 다니기에 적당한, 그리고 노지 캠핑도 다니고 이럴 때 적당한 거 필요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캠핑을 하다 보니까 보기엔 좀 번거로워 보이지만 좀 안전하고 뭐 따뜻한 거 이런 걸 더 선호하고,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맞아요. 각각 장단점을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네. 등유난로는 제 난로입니다. 벌써 한참 됐고요. 파세코 이게 캠프 10인가? 좀 조그만. 네, 작은 맞아. 거. 원래 25S도 있는데 그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아무튼 주로 사용하는 난로인데, 등유난로의 장점이라면 우선 전기가 필요 없다는 점, 그렇죠. 그리고 등유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밤도 올려놔서 굽고, 음식도 해먹고. 주전자도 놔둘 수 있고, 물도 끓이고, 뭐 고구마도 구워 먹고, 감성적이잖아요, 일단. 그죠. 그런 캠핑에 떠오르는 그런 느낌? 근데 한편으로는 좀 냄새가 나긴 해요. 그쵸. 캠프 10이랑 캠프 25 중에 10이 조금 더 냄새가 난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석유? 등유 냄새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안 좋으실 수는 있지만 연료를 구하기도 쉽고 나름 따뜻한 편이라. 따뜻하죠. 그리고 이 주변에 둘러앉아 있으면은 여러 명이 앉아 있을 때 다 같이 따뜻하게 있고, 무엇보다 또 조작이 좀 쉽잖아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여기 구멍 열어서 등유 넣고 다다다다닥. 심지 올려서 둔 다음에 불 붙이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게 간단하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점은 뭘까요? 단점은 이게 뜨거우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좀 화상의 위험도 있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또 난로를 한가운데 둬야 된다는 부분도 사실은 조금 단점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치. 얘를 이런 데다 놔두면은 요 근처만 따뜻하지, 그치. 방 전체를 데필 수는 없잖아. 항상 그 안에서만 따뜻하고. 그래서 아이 키우는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제품 아닌가요? 그렇죠. 똑같이 등유를 쓰는데, 이거 등유 써요? 네, 같은 등유를, 참고로 이분 캠핑 10년차 넘었지만 페니터를 이번에 처음 봤다는 거 아닙니까? 처음 봤어. 네, 왜냐면은 저도 애들 키우기 전까지는 페니터라는 거의 존재 자체를 몰랐어요. 원래 애들 키우기 전에는 산으로 들로 핫팩 하나 하시던 분이 핫팩 하나만 들고 갔는데, 이제는 뭐 전기장판까지 깔고 자는 표가 사가지고 그렇고요. 똑같이 등유를 넣는 건데, 얘는 등유에 이렇게 심지식으로 하는 난로라면, 얘는 안쪽에서 가스로 기화시켜가지고 걔를 연소시켜서 바람을, 송풍을 이렇게 열풍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실에 있으면은 왜 온풍기? 나오듯이 얘는 온풍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따뜻. 공기 자체가 좀 훈훈해지는. 얘는 안 뜨거워요? 몸체는 안 뜨거워지고요. 그래요? 이 안에는 물론 여기 불 붙는데 이런 데 손을 넣으면은 당연히 이걸 보면 따라가면 와, 카페트. 이야. 이야. 그래도 많이 마셨네, 다행히. 한번 켜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신기해. 근데 딱 봐도 직관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뭐 집에 있는 거는 가전제품 쓴다고 생각하고.
오, 켜졌어, 켜졌어. 그럼 지금 현재 온도 17도잖아. 그리고 20도로 세팅돼 있잖아요. 기다려야 돼요. 아, 좀 기다려야 돼? 그러면은 좀 이따가 도도도도 하면서 온도를 설정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24도 이 정도까지 해놓을 수 있어. 그러면 저녁 내내 틀고 있어도 얘가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열이 확 떨어지거나 그런 일이 없이 이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또 바깥에 여기도 안 뜨거워요? 예, 여기가 뜨거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 화상의 위험이 적고, 그리고 드러난 곳에 그 열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그쵸, 안에서 그쵸. 있어서. 화상과 화재의 위험이 확실히 덜하죠. 아, 궁금해. 빨리 켜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예약 같은 거 해놓으면은 시간 꺼지는 것도 한 3시간 후에 꺼질 수 있게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되게 편하죠. 이건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그치, 그치. 이거 연료는 오래 가요? 이거는 요 안에 이제 통 있어요. 연료통이 이만하게. 그 한 통이면 얼마나 가? 한 번 넣으면은 이틀 밤 정도 쓰지 않나? 한 번에 9리터 들어가는데 극동계 기준으로 2박 3일 기준으로 3번 정도 코팅을 할 수 있어요. 대박! 대신 우리가 이제 내내 쓰는 게 아, 아니고 밤에만? 밤에 잠잘 때만 내내만 쓰니까. 쓰니까. 근데 시간이 이제 짧게 여러 번 쓰는 건데, 아무튼 연료율 높은 편이죠. 괜찮네. 얘보다 훨씬 괜찮은데요? 그거는? 얘도 잠깐 사이에 이거 키는 이거 한참 기다려야 돼? 좀 있으면 금방 되는데 도도도도 소리가 나요. 초반에 조금 기다려. 그리고 이거 처음에 킬 때는 꼭 문을 이렇게 열어놓고 환기된 상태에서. 뭐든지 다 그렇지. 그렇죠. 뭐. 네. 뭐든지 다 그렇지. 얘는 뭐 간단합니다. 뭐 이거는 다 아시죠? 이건 너무 간단한 거라. 그래도 캠핑을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이 소소한 게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연료 뚜껑이 있어서 이걸 열고 기름을 넣은 다음에 어느 정도 채워주고요. 이 심지를 이렇게 돌려서 올려주면 되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심지가 올라온 게 보이는데, 기름을 넣고 심지를 올려준 상태에서 너무 바로 불을 붙이지 마시고 5분 정도 기름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여기 소리 난다. 오. 도도도도도도. 얘는 우와. 아, 이거 우리가 한동안 안 써가지고. 아, 오래돼가지고. 오. 야, 너 괜찮아. 괜찮아. 네. 이게 불 아, 이게 훨씬 좋은데? 지금 벌써 16도가 이게 갔잖아요. 훨씬 좋은데? 아니, 살짝 냄새가 나긴 하는구나. 아, 초반에 냄새 나요. 한 10분 정도는 환기를 확실히 시켜주고, 근데 쓰는 중간에 냄새가 안 나. 환기하고 잠자는 동안에 냄새가 나진 않아요. 아무튼 얘는 점화할 때 이렇게 해서 자동 점화하는 그런 기능도 있는데, 저는 그냥 토치로 이렇게 불을 무서워, 붙이는 근데 거예요. 그거 난. 아니요, 그게 훨씬 더 안전해요. 그래요? 이걸로 불꽃 높이 조절되고요. 끌 때는 누르면 꺼지고. 심플하죠. 얘보단 더 심플해, 솔직히. 얘보단 나은 것 같아. 그죠? 동의해줘. 근데 얘가 너무 편한 것 같아, 지금. 근데 얘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뭐요? 그건 앉아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아, 여기서 그럴까요? 얘기할까요? 네. 그리고 끌 때도 이렇게 그냥 한 번 누르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꺼져요. 여기 안에가 빨갛게 저기 있구나. 그럼 여기는 뜨겁겠네. 그렇죠. 여기는 애들 못 만지게 해야 그렇게 되겠네. 하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그리고 이제 안정적이잖아. 무슨 웬만해서는 얘가 뭐, 그리고 끌 때도 되게 간단하고. 그러면 얘는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안전하다는 게 되게 장점이지만, 단점이 있는데 일산화탄소랑 연소가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환기를 좀 자주 해줘야 되고요. 처음에 켤 때도 당연히 해줘야 되지만 중간에도 저희는 꼭 작은 틈이라도 열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닫고 생활하면 안 되고, 특히나 만약에 잠을 잔다거나 할 때는 꼭 환기를 어떤 난방도 다 그렇지만, 그치. 그리고 일산화탄소 감지기, 이거는 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지만 그런 점이 있고, 냄새가 좀 날 수 있다 초반에. 그리고 온풍 옆에 있어봤잖아요. 이게 바람이 계속 나오면은 엄청 건조해요. 가습기 있어야 되겠네. 가습기를 꼭 같이 써야지. 그냥 이것만 있으면 정말 코가 막 마르는, 왜 사무실에서도 온풍기 막 이렇게 있으면 얼굴 막 바삭바삭 마르는 느낌 맞아요, 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건조한 게 되게 단점이고, 그리고 안 예뻐. 캠핑을 할 때는, 캠핑하면 감성인데 그놈의 감성이 좀 감성. 없어. 그래가지고 뭐 밤도 못 구워 먹지, 주전자도 못 놓지, 그리고 불이 이글이글하는 그런 그치. 느낌, 그런 불멍의 느낌, 그게 또 하나의 매력인데, 캠핑은 이거는 좀 너무 실용적이다. 딱 그냥. 정말 실용적이다. 그런 단점이 있고, 갑자기 생각난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장점 갑자기? 장점은 아니고 특징인데, 대류열을 이용해서 공기를 데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놓지 않고 이렇게 한쪽에다 놔두면, 그치, 구석에 두면 되겠네. 구석에 놔두면 실내 공간이 전체가 훈훈해진다는 거. 공간 활용이 좋네. 그렇죠. 한쪽에다 그냥 놔두면 되고, 그때 서큘레이터 같은 거 같이 옆에다 놔두면은 전체적으로 금방 따뜻해지는 게. 그러면 이걸 벽에 놨을 때 서큘은 어떻게 써요? 서큘레이터를 사용을 어떻게 하셨어요?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니까 그 공기를 전체로 퍼지게 하기 위해서 요거 약간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듯이 이렇게 내가 해주면. 이렇게 벽에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그쵸. 30도 정도 이렇게 내려가끔 이렇게 하면. 이런 건 진짜 팁이에요. 이거 음. 진짜 팁이에요, 이런 거. 그게 왜냐면 제가 모르고 여기 앞에다가
있다가 따뜻한 바람이 퍼져라 이러면서 앞에다 딱 놔뒀다가 서큘레이터가 완전 달리의 그 선풍기처럼 시계처럼 이렇게 다 녹아버려가지고 자랑이다. 그런 적 있어요. 왜냐면은 불 앞에 있으면 막 빨리 갈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전기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치명적인 것 같아. 요즘 오캠장에서야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지만 뭐 만약에 노지 캠핑 가서는 노지 쓸 수 같은 데는 없으니까.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가족이 있는 집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 있는 집은 가습기 꼭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 그렇습니다.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는 얘가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애들 없다면 이거 쓰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남아있죠? 화목난로. 요걸 이렇게 옆으로 가서 칠까요? 네, 쟤는 옆에 가서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화목난로. 이거 여기. 또 짜잔해줘야지. 화목난로 님인데. 왜? 이게 뭐 어떻다고? 캠핑의 꽃하면 이 불멍인데 불멍을 즐길 수 있는 실내에서. 난방 아닙니까? 뭐가 좋아요, 이게? 화목난로는 일단 엄청 따뜻해요. 진짜 따뜻한 것 같아요. 열량이 압도적이죠.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세 개를 객관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파세코 등유 난로 중에서도 좀 작은 거고 얘도 지금 중간 사이즈고 얘는 제일 큰 건 아니지만 좀 큰 편이에요. 큰 왜냐면 것 같아. 저희 텐트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좀 사이즈가 작다고 하더라도 동급 대비는 열량이 가장 좋다. 엄청 따뜻하다는 거. 진짜 그게 제일 따뜻한 것 같아요. 장점이죠. 그리고 지금 저희도 물도 끓이고 있는데 간단한 조리나 불 쓰면서 할 수 있는 것들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렇게 불 보면서 불멍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요. 부러워, 이건 솔직히. 그런 게 장점이고 또 뭐가 뭐 있지? 없어. 내가 볼 때 그거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아무튼 조리를 하고 불명을 할 수 있는 게 진짜 장점이고 따뜻하다는 거. 근데 난방이 따뜻한 게 최고한 장점이죠. 그게 최고예요. 장점이죠. 사실 저 등유난로나 페니터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특히 지금은 많이 안 추운데 진짜 추울 때는 고기 있는 데만 따뜻하고 그렇죠. 근데 얘는 뭐 저기 있어도 따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충분히. 이거 하나 틀어놓고 저 구석에서 자도 따뜻해요. 물론 아주 극동기엔 저기 있으면 춥지만 그치. 이제 전체적으로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 장점이고 그러면 우리 단점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단점은 정말 불편하죠? 많죠. 불편하죠. 일단 설치가 힘들고 부피도 크고 무겁고 설치도 좀 힘들고 이 연통을 다 올려야 되고 매번 아까 설치하는 거 보고서 내가 좀 그래도 1박 2일 캠핑 하실 땐 좀 작은 거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연통이랑 다 올려야 되고 그리고 매번 끝나면 이거 젤을 다 청소해줘야 되고 안 그러면 연소가 제대로 안 돼서 연기나 끓음이나 그런 게 있고 잘못 설치했을 경우에 역화 같은 위험도 있을 수 있고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사용 전에 충분히 공부를 좀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떤 난로도 안전이 중요하지만 얘도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해야지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펠렛을 이용해서 여기 난방을 아까 하거든요. 그렇죠. 펠렛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포대에 8,000~9,000원 정도 하는데 한 포대에 있으면 7시간 정도 떼는 거예요. 1박 2일 캠핑 오면은 한 3포대 정도를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만약에 펠릿 겸용이 아닌 일반 화목난로다 하면 장작으로만 장작을 계속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재미라고 생각하면은 한두 시간이야 이게 불 떼는 게 재밌지 밤새 자다가 말고 밤새 뭐 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빡하면 불씨 없어지고 이럴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불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게 불편한 점이죠. 그리고 그럼 잘 때도 켜고 자요? 원래는 이 페니텀 하나를 켜고 잤었는데 작은 텐트에서 잤을 때는 여기서는 지금 요거를 켜놓고 관리를 하면서 자고 있죠. 그러면은 펠렛을 지금 여기다가 얼마나 한 번씩 채워줘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큰 통을 여기다 이렇게 아예 하는구나, 이만하게. 네, 해서 많이 넣어놓는데 잘 때는 한 번에 많이 부어놓는데 지금 우리가 잠깐 촬영용으로 뗐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키자마자 따뜻하잖아요. 너무 따뜻해 지금. 그게 엄청 장점이죠. 단점 얘기하잖아 우리. 단점. 근데 뭐 설치가 불편하다, 불 관리를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일단 좀 살려면은 좀 안정적이고 보증된 그런 제품을 사려면 가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 이거 얼마예요? 그건 왜? 얼마야? 이게 이제 구성에 따라서 워낙 가격이 달라요. 그치, 연소기를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하느냐. 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간에 화목난로 산다고 하면 한 100만 원 100만 원? 보셔야. 근데 작은 건 안 그러지만 기본적으로 한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비싼 게 제일. 근데 사실 쟤네들도 40만 원, 30~40만 원씩 하잖아요. 얘 하나 살 거면은 내 날로 한 4~5개는 사겠다. 그건 아니야.
그런가? 그리고 이제 장작 같은 거 이런 거 만약 갖다 놓으면 우리도 그렇잖아. 부피가 엄청 많이 차지하고. 유지 비용이 좀 들겠네. 그쵸, 그쵸. 펠릿뿐만 아니라 장작을 쓰시는 분들은. 근데 그 귀찮은까지도 즐기는 게 사실 캠핑이니까. 그러니까 귀찮은 거 싫으면 캠핑 할 필요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귀찮은 거 싫으면 진짜 그냥 텐트 치는 것도 귀찮고 와서 뭐 밥 해먹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다고 생각하면 할 수 없고 그런 걸 즐기니까 이걸 하는 거죠. 충분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 지금 우리가 살펴본 3가지 난로 중에 가장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뜨겁다는 얘기잖아. 응. 그래서 안전. 지금 그쵸.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그쵸. 여기도 뜨거울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아이 있는 집들은 애들 막 뛰어다니고 이러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서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저희가 이 난방을 화목난로를 쓰면서부터 캠핑의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뭔지 아세요? 밤에 술을 덜 마셔. 예전에는 캠핑하면 이제 저녁에 애들 재워놓고 와 마신 다음에 잠들어 그 맛이 있었는데 지금은 항상 약간 긴장을 하고 체크를 하지만 그래도 유사시에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불을 계속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술을 덜 마시는 캠핑을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일산화탄소 경보기, 그다음에 또 뭐 있다고요? 연기 탐지기. 연기 탐지기도 있어요. 연기 탐지기 있는 집은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세팅 안 돼 있는데 그 소화기도 항상 배치해놓고 소화기는 항상 있어요. 아이가 있는 집이고 없는 집이고 캠핑하시는 분들은 꼭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필수. 응. 네. 지금까지 이제 동계난로 3대 천왕, 등유난로, 페니터, 그리고 화목난로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네. 근데 제 생각에는 캠핑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하고 구성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가 좋다기보다는 네. 모든 캠핑 장비가 다 그렇겠죠. 뭐 맞아요. 최고가 어딨어요. 네. 자기한테 좋은 게 좋은 장비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레멘님 말고 약간 아기들이 있는 따뜻하고 보송보송한 감성 있는 캠핑의 스타일 원하시면은 아육TV 구경을 오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빨대 한번 딱 꽂고. 여기다가 아육TV 링크를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구경 오세요. 제발. 동계 캠핑 준비하시면서 난방에 대한 고민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근데 각자의 스타일에 맞는 난방 장비를 준비하시는데 등유난로를 선택하실지 아니면 화목난로 혹은 페니터를 선택을 하실지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물건이 없어서 못 산대요. 그래요? 네. 예약 대란이랍니다. 네. 화목난로 품절 지금 대란. 못 사요? 화목난로 이거는 못 사요. 지금 못 사요. 저것도 못 사요. 파세코도. 아 진짜? 줄 서서 사야 돼요. 그렇다네요. 네, 그렇답니다. 부디 득템하셔서 따뜻한 겨울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사용을 하면서 느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아육TV님이 답변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 나 이런 거 못해. 내가 대신해 줄게. 구독, 좋아요. 끝!